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뉴런과 휴지 전위, 활동 전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흥분의 전도와 시냅스에서의 흥분의 전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흥분의 전도. 여러분, 파도 타기 응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경기장에서 한쪽에서 시작한 응원의 시작이 파도처럼 이어져가는 응원은 짜릿함과 함께 쾌감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학습할 활동 전위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어나는 것, 손을 들고 환호하는 것, 다시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는 것이 흥분의 전도 과정과 유사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파도는 관중석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활동 전위의 전도와 유사합니다. 처음 활동 전위가 발생한 지점에서 유입된 나트륨은 축삭 돌기를 따라 양쪽으로 확산되면서 탈분극을 일으킵니다. 탈분극이 진행되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대량 유입되어 새로운 활동 전위가 만들어지죠. 이와 같이 활동 전위가 축삭 돌기를 따라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흥분 전도가 일어납니다. 활동 전위가 지나간 뒤에는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이 유출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나죠. 마리집 신경에서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랑비의 결절에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밀집해 있어서 이 지점에서만 활동 전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활동 전위는 한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듯이 전도되는데 이를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축삭 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흥분전도 속도가 빠른데 도약전도를 하는 마리집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는 민마리집 신경보다 최대 100배 정도 빠릅니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전도가 작은 도미노를 촘촘히 세워둔 것과 같다면 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는 큰 도미노를 띄엄띄엄 세워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활동 전위의 전파는 축삭 돌기를 지나는 이온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삭 돌기의 기저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활동 전위가 축삭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나트륨과 칼륨의 유입 및 유출에 의해 축삭을 따라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도약전도를 하는 마리집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는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 더 빠릅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민마리집 신경에서 흥분전도 속도는 초속 0.5m에서 10m 정도이고 마리집 신경은 초속 150m 정도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초고속 열차 KTX의 속도와 마리집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 중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마리집 신경 중 빠른 것은 흥분전도 속도가 초속 150m입니다. 시속으로 계산하면 540km나 되죠. 초고속 열차의 최고 속도는 약 시간당 300km이므로 마리집 신경의 흥분전도 속도가 KTX보다 빠릅니다. 자,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 또는 근육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와 약간의 틈을 두고 맞닿아 있는데 이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작은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방출되는 물질로 100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 대해 알아보면 한 개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대략 10만 개 정도의 시냅스 소포가 있습니다. 시냅스 소포 한 개의 크기는 직경이 30나노미터에서 200나노미터이고 한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의 크기는 같습니다.
한 개의 시냅스 소포 안에는 10,000개에서 50,000개의 아세틸콜린 분자가 들어있으며 한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 안에는 일정한 수의 신경 전달 물질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에서 확산되어 다음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고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는 곧바로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흥분 전달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소포는 축삭 돌기 말단에만 있으므로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흥분의 전달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이유는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흥분의 전도와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신경세포와 시냅스에 대한 생명과학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궁금한 생명과학사, 뉴런설과 시냅스 이야기. 1900년대 초 세포학자 골지는 모든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망이론을 주장하였고, 신경학자 라모니카알은 뉴런이라는 세포가 단위가 되어 신경계를 이룬다는 뉴런설을 주장하였죠. 이 논쟁의 승리는 두 과학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1950년대에 전자현미경의 도움으로 시냅스의 존재가 직접 증명됨에 따라 카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뉴런설을 지지하면서 시냅스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는데, 이를 증명한 것은 양리학자 레비였습니다. 레비는 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의 심장과 신경이 제거된 또 다른 심장을 각각 식염수에 담그고 첫 번째 심장의 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이 느려진 것을 확인한 후에 심장 주변의 용액을 채취하여 신경이 제거된 두 번째 심장에 첨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장 2의 박동도 느려진 것을 확인하였고, 심장 1의 신경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어 심장 2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죠. 레비는 이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렀는데, 이 물질은 나중에 아세틸콜린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경계와 관련된 진로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경계와 관련된 진로와 직업 분야에는 신경생물학, 신경생리학, 임상신경학, 신경정신학, 양리학, 신경심리학, 뇌과학자, 음악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은 뇌와 신경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DNA의 연구 성과, MRI와 같은 기기의 개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은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임상신경학이란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여 치료법을 찾아내는 학문을 말합니다. 또 신경심리학도 있는데요. 신경심리학은 뇌 손상이 행동과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계와 언어인지 중심 심리학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뇌과학자는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의학, 공학, 인지과학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뇌의 신비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말합니다.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음악치료사도 있는데요. 음악치료사란 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을 돕는 직업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경 관련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흥분의 전도, 도약전도, 전도속도 및 시냅스에서의 흥분의 전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